문재인 정권에 경고한다. 코로나 가지고 장난치지 마라.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요즘 문재인 정권에 중국 우한 바이러스까지 정말 다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구구TV. 오늘은 이 중국 우한 바이러스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중국 우한 바이러스, 간단히 코로나로 줄여 부르기로 하겠습니다. 이게 최초로 심각하게 언론에 보도된 것은 1월 20일 전후입니다. 2020년 12월부터 중국에서 우한 바이러스의 심각함이 여러 보수 우익 유튜버 등을 통해 소식이 전해졌으나 언론들은 모두 침묵하였습니다. 그 당시 문재인 정권은 시진핑 방한, 북한 관광 등에 목을 메고 있었습니다. 부정이 되어 사태가 심각해지자 문재인은 그때서야 코로나에 대해 강력 대응한다고 떠들기 시작했지만 그것은 소요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중국인 입국을 통제하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별것 아니다, 공포심을 유발하지 마라, 가짜 뉴스는 엄중히 처벌한다, 이러고 있었습니다.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반중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코로나보다 무서운 미국 독감이 온다, 이런 뉴스로 도배하였습니다.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다 대구발 코로나 집단 감염이 발생합니다. 그 와중에 문재인은 청와대에서 짜파게티 파티를 벌이고 활짝 웃으며 기생충 영화 봉준호 감독을 청와대에 초대하였습니다. 또 이때를 이유로 태도를 돌변해 중국 공안식 코로나 독재를 시작하게 됩니다. 마침내 죄인 산성이 등장하고 코로나를 핑계로 태극기 집회는 졸지의 살인자 집단이 되어버립니다. 기지국에서 휴대폰 통신, 개인정보를 이용, 추적을 하고 집회 참가자들을 코로나 전파자, 범죄자로 낙인을 찍었습니다. 뒤에 민노총 시위는 오히려 코로나를 막을 수 없는 한계에 이르렀다며 방치하는 내로남불을 보여주고 문재인을 따르면 코로나도 피해간다는 종교 지도자로 변신을 합니다. 그러한 자정들과 언론들은 미국에서 마스크도 쓰지 않는 흑인 대규모 폭동은 또 감성팔이를 하며 열심히 응원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하늘이 무너져도 문재인이 코로나 방역을 잘했다고 믿습니다. 언론도 한국의 방역이 세계 최고 모범이었다 떠들며 한국의 검사율이 세계 최고 수준인 88%, 세계 평균은 50%가 안 된다, 이런 가짜뉴스 글을 퍼나릅니다. 그러나 실상은 한국의 검사율은 OECD 꼴찌 수준인 4.3%에 불과합니다. OECD 37개국 중에 35위를 기록하였고 미국은 28.3%, OECD 평균은 20.5%입니다. 현재 11월 30일 오늘까지 코로나 확진자는 34,201명, 사망자는 526명입니다. 오히려 태극기 집회 이후 확진자는 감소를 하였고 민노총 집회 이후 대폭 증가했습니다. 태극기 집회 이전 증가는 시기적으로 문재인이 쿠폰을 남발하고 여행 가라, 영화를 봐라 하던 그 당시입니다. 누가 살인자이겠습니까? 날짜별로 역학조사를 하면
이건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드러나는 사실입니다. 언론에서는 이것도 태극기 집회의 탓을 하는데 휴대폰 기지국 정보로 강제로 검사하고 응하지 않으면 법적 처벌에 강제 격리까지 해놓고도 남 탓을 한다는 것은 방역 체계가 전혀 소용이 없다는 것을 폭로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민들은 도대체 왜 이 개고생을 시키는 겁니까? 혹시 대한민국 국민들이 전부 개돼지라고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공산국가 못지않는 K방역쇼가 정치 방역이란 자기 고백인 것입니까? 지금까지 사망한 526명의 코로나 사망자는 97%가 고혈압, 당뇨 환자, 기저질환자이며 이 중 70대 이상이 432명, 60대 이상이 496명, 전체 사망자의 94%에 이릅니다. 50대는 24명, 40대는 4명, 30대는 2명, 그 이하 30대 이하는 0명입니다. 독감 백신 맞고 60대 이상이 일주일에 1,500명씩 죽는다면서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권은 통계청은 물론 언론기사 어느 곳에서도 연령별 사망자 통계를 모두 지워버렸습니다. 도저히 어느 곳에서도 그 통계를 찾지 못했습니다. 바로 어제까지 코로나 현황을 보면 80대는 1,434명 확진, 263명 사망, 18.34%가 사망하였습니다. 80대의 실제 연령별 사망률은 17.5%입니다. 70대는 2,622명 확진, 169명 사망, 6.45%. 연령별 사망률 통계는 5.2%. 60대는 5,240명 확진, 64명 사망, 1.2%. 연령별 사망률은 1.3%. 50대는 6,218명이 확진, 그중 24명이 사망, 0.39%. 연령별 사망률은 0.38%. 이것은 코로나에 걸리지 않아도 발생하는 코로나와 무관한 사망자 숫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제가 구한 연령별 사망률은 보험률이나 기대연명 같은 통계를 추산해서 다시 역계산한 것입니다. 코로나 사망률과 거의 정확하게 일치함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코로나는 한마디로 쇼라는 겁니다. 실제 많은 국가들이 이것을 심각하게 보지 않고 또 집단 면역 체계로 가고 있는 국가도 있습니다. 집단 면역 체계의 대표적인 국가는 스웨덴인데 언론이 오늘날 집단 면역 체계는 실패했다 이렇게 떠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웨덴의 사망자 90% 이상이 70대 이상의 노인들입니다. 그 노인들 50%가 요양원에서 사망했으며 집에서 코로나로 숨진 노인들이 25%입니다. 그럼에도 집단 면역 문제가 언론에 나오는 것은 스웨덴이 고도의 복지 시스템으로 의료 자원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스웨덴 노인 인구 10%만이 코로나 확진에 대한 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집단 면역이 아무 의미가 없다면 미국처럼 주마다 방역 시스템이 다른 국가는 벌써 난리가 났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캘리포니아는 야간 통행 금지에 모든 개인도 제한적으로 자택 격리를 하는 아주 엄격한 방역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워싱턴 DC는 7월 이후 마스크를 의무화하기는 했지만 플로이드 시위부터 트럼프 지지 찬반 시위까지 누구 하나 마스크를 쓰지 않고 계속하여 대규모 시위가 지금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확진자 수는 감소했습니다. 이러한 것은 언론에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언론이 모두 한결같이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코로나를 종교적으로 강우병처럼 공포의 대상으로 선동하는 것은 친중 그리고 딥스테이트라는 사실 말고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한국의 경우 이렇듯 코로나 바이러스가 노인들에게 치명적인데도 불구하고 마스크가 오히려 노인들에게 코로나를 예방하기는커녕 더 노출시킨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으려면 비말과 에어로졸로부터 차단이 가능한 N95급 이상의 마스크가 필요합니다. 또 이것은 필연적으로 노인들에게 매우 심각한 호흡기 질환을 가져옵니다. 호흡 곤란이 동반되는 것이죠. 더구나 모든 마스크는 바이러스와 박테리아균이 번식하기 좋은 최상의 조건입니다. 그리고 마스크가 싸다 할지라도 노인들은 마스크를 일회용으로 사용하는 사람은 대단히 드뭅니다. 계속 쓰다 보면 필연적으로 비말, 에어로졸이 묻게 되고 그것이 축적되어 오히려 코로나에 더 걸릴 수밖에 없는 위험에 노출되는 현실입니다. 씻어서 재활용한다고 해도 수분으로 인해 비말이 더 흡착되어 버립니다. 손을 자주 씻고 2m 이상 거리를 두는 게 오히려 노인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문정부는 그런 것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K-방역을 통해 정치적인 이득, 정권을 지키는 것에 유리하도록 쇼에만 충실할 뿐입니다. 너무 길어져 못다한 이야기는 2편으로 나누어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